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사람의 상처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주 작고 소소한 자신의 기대를 외면할 때 생긴다.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얻는 사람은 계속 얻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빼앗기게 된다. 거절해도 괜찮다.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더는 그 인연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 타인에게 집착하지 마라.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건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라. 만약 상대에게 아주 작은 대가라도 바란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해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저자 유은정,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대 심리 때문이죠.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감을 끊는다는 게 인연을 끊는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에 꽤나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기대 심리는 약간 다른 접근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경제적 보상, 칭찬과 격려, 배려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대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그런 기대가 없다고 해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아울러 착한 사람 컴플렉스, 즉 스스로 선택한 지나친 선행으로 거절을 못해서 생기는 상처는 아닌가 자문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타인의 요구에만 맞추느라 자기 욕구를 무시하고 참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의 인정 욕구를 먼저 인정하라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에너지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데 허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저자는 결국 상처는 받는 자의 몫이니 이제 자신과의 소통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별이다. 반짝일 권리가 있다. 이 책 함께 읽어보실까요?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기대 심리의 덫. 분란과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가? 단호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친절하게 굴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부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여 일에 방해될까 싶어 약속 시간조차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는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라는 이야기 대신 최선을 다해보겠다, 가능하게 노력해보겠다, 논의해보겠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자신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몰차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중요한 순간엔 소외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일을 자처해놓고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나는 상대를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 왜 나의 친절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라는 생각에 혼자 절망과 좌절, 분노와 소외감에 잠식당하는 행동은 멈춰야만 한다. 분노와 외로움,
소외감과 배신감 등의 감정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상대가 외면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상대가 저 정도는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란 게 있어서 한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실하게 된다. 거절이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혼동하지 마라.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말을 돌려 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상대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모건 프리먼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이다. 제가 당신을 검둥이라고 부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제가 문제가 아니라 검둥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혼동하지만 않아도 상처받을 일은 현저히 줄어든다.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데 허비하지 않으면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부당하고 일방적인 비난으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된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자신은 상대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친구, 연인, 가족, 지인 등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상대에 대한 연민과 동정, 안쓰러움은 갖기 쉬워도 시기와 질투는 쉽게 버리지 못한다.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그렇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이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밀어낸 것이지 당신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진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대의 잘못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친절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지금이 아니라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 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인정받는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어떤 위기나 돌발 상황에서도 뛰어난 대처 능력을 보이는 강한 사람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 사람이나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기보다는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자.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면한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점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돌리기만 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스스로 선택한 지나친 선행에 발목 잡히지 말자.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또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쉽게 타협하던 사람들은 좋은 게 나쁜 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에 빠진다. 희생과 양보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일이 많다.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나서놓고 에너지가 소진되어 마무리가 미약하거나 왜 나만? 진짜 나 혼자 해야 하는 거야? 하는 서운한 감정이 든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원망이다. 왜 나만 해야 되죠? 말이라도 도와준다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좋게 마무리할 수가 없다. 스스로 나서놓고 왜 남을 원망하는가?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본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왜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 손해를 본다고 여기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애초부터 그런 역할을 자처하면 안 된다. 법정 스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보통 인정 욕구가 강렬하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인정의 욕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나. 인정 욕구는 그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인정 욕구가 강하니 내가 다 뒤집어 써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의 안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인정 욕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 욕구를 스스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인정 욕구 때문에 내가 오버하는 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나서는 건가? 이번에는 안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타인이 부당한 요청을 할 때 반사적으로 수락하는 일 역시 없앨 수 있고 말이다. 원칙을 세워놓으면 감정의 소모를 덜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 태도를 확실히 하라.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거절을 못해서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럴 때면 나는 착한 사람이었기에 이만큼 인정받고 성공한 거라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에서는 타인의 욕구를 맞춰주고자 노력할 때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도 상대를 배려하면 자신에게도 좋은 평판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덕분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일수록 성공지향적이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고쳐야 할 포지션이 아니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포지션으로 발상을 전환해보면 어떨까? 그게 힘들면 인정 욕구를 줄이고 자신의 욕구를 살피는 쪽으로 태도를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느 쪽이든 태도를 확실하게 정리하라.
둘 중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양보와 배려를 특기로 살리라고 권하고 싶다. 양보와 배려가 정신 건강에 너무 해롭게 작용되지 않도록 강도나 빈도수를 조절해가면서 말이다. 수십 년 넘게 착한 사람으로 산 사람이 인정 욕구를 뿌리 뽑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관계를 상하지 않게 하는 거절 방법. 소위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호소하는 사람을 보면 남이 자신을 이용했다 라는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면 자꾸만 남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주변에서 모든 일을 그럼 네가 해라 라고 떠미는 것처럼 느껴진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처럼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피해의식은 스스로 선택한 지나친 선행이 원인이다. 인정받고 싶은 의지가 다른 사람의 편의가 된 것뿐이랄까? 그러니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부탁을 들어줄 때는 확실하게 들어주고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거절하라. 거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의사 표현이다. 평소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자주 듣거나 거절을 못해서 힘들다면 단호박데이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날은 무조건 거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날만이라도 거절과 수용의 비율을 정해놓으라는 말이다. 원칙을 세워놓고 실천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했다는 사실이 자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상황을 최대한 간단하게 전달하되 과대 보상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보통 사실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 그러나 말을 빙빙 돌린다고 착한 것이 아니다. 사실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했어요. 그런데 일이 꼬여버려서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는 건 착한 게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미안해서 해야 할 말도 못한다. 상대로 하여금 다음 부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거절하는 쪽에서 담백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편이 낫다. 삶은 생각한 대로 굴러간다. 부정화 사고란 스트레스와 맞닥뜨렸을 때 아무 의심 없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다. 의미 있고 충만한 경험을 했음에도 남의 말 한마디에 그간의 삶을 부정하는 것 역시 부정화 사고에 해당한다. 영어도 못하는데 유학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취업도 안 되는데 대학은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듯 상황을 백지로 되돌리는 것을 제로 베이스라고 한다. 제로 베이스란 본인이 노력해 일정 성과를 냈음에도 인생의 총합을 내는 시점에서 0으로 되돌리는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가 위험한 이유는 그동안의 노력을 부정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미천을 없애기 때문이다. 부정적 사고를 없애기 위해 영어는 더 노력하면 되는 거고 유학하는 동안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부정화 사고는 한 가지가 망하면 나머지도 망한다고 생각하는 실무율적 반응과도 연관이 있다. 뭐 아니면 도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실무율적 반응이다. 실무율적 반응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우울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생각을 바꾸자. 생각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진다. 현재 자신의 상태만 보고
과거의 경험까지 0으로 만드는 사고에 제동을 걸어라. 왜 그렇게 자신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잘 풀리는 게 이상하지. 열심히 하면 뭐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자기 암시는 영향력이 엄청나다. 계속 자신을 비난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 재생되고 비난 메시지가 자동화 사고로 이어진다. 이 같은 자동화 사고는 우울증의 뿌리가 된다. 왜 자신을 혐오하고 비난하는가?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다. 삶은 생각하는 대로 굴러간다. 제발 자신에 대한 비난 메시지를 떨쳐내라. 스스로 자기 인생에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단 한 번이다. 그런 뜻에서 부정화 사고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바란다. 부당한 대우는 나 자신이 만든 것이다. 사랑을 얻기 위해 선택한 자기 침묵. 당신의 가족 내 포지션은 항상 양보하고 베푸는 기버인가? 아니면 받기만 하는 테이커인가? 가족일수록 기버와 테이커의 포지션이 고착되는 경향이 짙다. 간식을 사다 놓는 사람은 매일 사다 놓고 먹는 사람은 또 먹기만 한다. 베풀고 뒤끝이 생기지 않으면 괜찮은데 내적으로 상처받다 못해 골마 터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족처럼 배려나 양보가 생략돼도 깨지지 않는 관계일수록 가족 내 포지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헌신해도 가족들이 고마워하거나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싫고 좋고를 매일 표현한다면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가족들은 고맙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기호를 맞춰주려 노력한다. 이게 사람의 심리다. 맨날 나만 희생하고 너무 억울해요. 라는 생각이 드는가? 본인이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게도 요구를 표현하고 요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희생과 침묵만이 선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자기 침묵이란 중요한 사람과의 친밀감을 위해 당장의 불편한 감정을 참는 행위를 가리킨다.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욕구를 관철시키는 것보다 우선될 때 발현되곤 한다. 이렇게 얻은 가짜 평화는 감정을 담보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자기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족과의 갈등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이다. 마음에 한이 가득하니 가족에게 수저 하나도 내주기 싫다는 심정으로 병원에 찾아온다. 큰소리 내는 것이 싫어서 자기 침묵만 고수한 사람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를 외쳐야 돌아오는 메아리도 야호가 되는 법이다. 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야호를 들으려고 하는가? 암묵적으로 가족들에게 나에겐 그렇게 해도 돼 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그런 패턴이 싫다면 용기라는 망치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번, 두 번 시도하면 목소리를 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설사 가족이 받아들이지 못해 불편한 감정을 주고받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부르곤 한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 노동을 생각하면 크게 욕할 것도 아니다. 남들이 망설일 때 의사표현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투쟁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니까 말이다. 1분 1초 자신을 소진시키니
하나라도 더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자기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욕구를 미룬 것처럼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선택을 했을 뿐이다. 가끔은 요란한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우리는 부모와 이름, 스스로의 모습을 선택할 수 없다. 나 자신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셈이다. 내 선택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선택하지도 않은 내 모습,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좌절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극복할 수는 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다. 힘들고 무기력할 때 모임을 갖거나 사람이 많은 시끌벅적한 장소에 가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소음에 노출될수록 점점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자극을 받으면 뇌가 활성화되고 끊임없이 일하는 모드가 되어 그만큼 피로해진다. 특히 사람은 어떤 것보다 센 외부 자극이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청각, 시각, 촉각 등 다양한 자극에 노출된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온갖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선택 앞에서든 내적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방음벽이 없으면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다.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어렵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게 좋다. 혼자 있다고 해서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계가 주는 소음에선 자유로울 수 있다. 잠수를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친구를 포함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먼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나 개인 메신저 프로필에 잠수를 타겠다고 공지를 올려라. 그래야 지인들도 나를 배려해 줄 수 있고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혼자 쉴 시간이 필요할 뿐인데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 간혹 이럴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안 돼. 살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힘든 시간 견디는 사람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려는 친구들이 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힘이 나고 회복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덧붙여 주변 사람이 웅크린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꼭 기다려주자. 가끔은 요란한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라고 하죠. 무엇을 타인에게 주고 싶거나 자연스럽게 몸에 밴 배려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 없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원치 않을 때도 있고요. 단지 몇 가지 경우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게 인간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으니 이만큼 어려운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책에서 한 가지 새롭게 배운 게 있습니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 내버려둬라. 아니, 기다려줘라.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